5월 7일 날 제가 선거사무소 개소를 했는데 언론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가를 해줘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의원께서 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기자회견 취지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과거의 공천과 관련된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잊고 우리가 선거에 전념을 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원께서 어제 또 말씀을 또 이제 하셔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오해도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저는 우리 국회의원이 우리 경주시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고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2016년 9월 12일 날 지진이 났을 때 우리 전 국민이 다 놀랐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주시민은 엄청 많이 놀랐죠. 기와장이 쓸어내는 거 포항 지진을 보니까 우리 지진보다 더 큰 지진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놀랐고 우리가 지진 개척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고 또 정부로부터 국고가 지원되었고 또 각계로부터 성금이 40억이 넘는 성금이 지원되어서 우리 피해 주민들에게 이게 지급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와장 쓸어내린 거 다 보수 다 했는데 눈에 보이는 그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 재난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첫째, 관광객이 급감을 하고 수학여행은 아예 끊겼습니다. 한 학교가 수학여행 오면은 빵 사들고 꽃 들고 가서 환영을 하고 이런 난리를 피웁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률이 뚝 떨어지고 새로운 신규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사업을 주저하게 되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포항에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그 지진의 피해가 포항 경주를 벨트로 인식하는 많은 분들이 경주에 대해서 지진 피해 지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진도 2.4 규모의 또 지진이 여진이 우리 경주에서 발생을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버스만 지나가도 가슴이 덜컹덜컹 할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저 땅속 깊이 잠들고 있고 또 우리 심리적인 위기를 가져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태가 지금 4년이 됐지 않습니까? 세월호는 안산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안산 주민들이 아이들이 가서 거기서 많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바람에 지금도 안산을 우리 중앙당에서는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거는 물리적인 어떤 피해가 아니고 바로 심리적인 피해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 국회의원은 국내에 없었어요. 9월 12일 날 지진 나고 9월 13일 날 국무총리께서 여기 오셨고 9월 20일 날 대통령께서 여기 오셨어요. 지진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주민들하고 고통을 나누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라면 감히 경주가 재난지역이 아니다
지진이란 말을 꺼내는 것도 싫어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진의 상처는 우리 경주에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들어온 건의서 속에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건의하는 주민들이 들어있어요. 지금도.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런 말을 하기는 곤란하다. 중앙당에서 5개 지역에 걸쳐서 재난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지역에는 전략공천 내지는 우선공천 지역으로 분류한다는 걸 갖다가 이미 중앙당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은 경주는 재난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달라. 이렇게 가져 내려온 거거든요. 나는 그걸 탓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경주를 재난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식을 정말 제대로 경주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 컷오프와 관련해서 우리 언론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1월 달부터 존경하는 우리 국회의원께서는 1월 달에 여러 사람한테 저를 컷오프 하겠다고 이미 여러 군데서 말을 하셨어요. 직접 들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직접 얘기를 했고 들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1월 달부터 현 시장을 컷오프 하겠다고 공공연연히 떠들고 다녔다면은 그 후에 컷오프에 관한 조사라든지 조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내가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지를 못해요. 본인한테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미 어떻게 1월 달부터 컷오프 시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저한테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것도 나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당 인사가 저한테 오늘 아마 통보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아마 두 분이 인원이 된 것 같아. 오늘 통보하자고 인원이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벚꽃 마라톤 출발을 하고 난 뒤에 식사하고 차를 2잔을 주문을 해서 보문에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컷오프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통보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거 결정할 사안인데 공천관리위원회는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한테 그걸 통보를 하느냐. 당신은 권한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 내가 그걸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 그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차를 안 마시고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안 들었다면 내가 차 안 마시고 나오겠습니까? 다 마시고 나오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면 저는 거론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 생질 도의원 비례대표 문제도 이게 허위 사실이다 하고 막 날뛰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됐잖아요. 인재영입위원회에서도 돼 있고,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우리 경주하고 별다른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을 경주 사람으로 분류해가지고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국회의원하고 생질 관계에 있는데 그걸 국회의원이 모르고 그냥 그렇게 추천이 되는지, 1순위로 추천이 되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걸 부인하면 할수록 그거는 추해지는 것입니다. 난 그런 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저는 제 선거에 전념하고 싶어요. 이런 걸 가지고 사과를 하라 그러는데 사과는 국회의원이 먼저 우리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적어도 도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에는
당협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보낸 그 자료를 존중해서 거의 그대로 다 합니다. 거의 그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국회의원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공천 막바지까지 갈 동안 우리 경주시의 시도의원들은 아무도 그걸 몰라요. 모르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을 한다면 저는 내부에 신망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공천 자문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한번 심의를 객관적으로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더라면은 이런 딴소리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런 노력도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는데 사람들도 자기가 점수를 얼마나 받았는지, 경선한 사람들은 자기가 점수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지도 못해. 그런 거를 저는 시민들께 당당하게 말씀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렇게 공천하고 난 뒤에 시끄러운 거를 지금 현 시장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건 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가서 거기 데모를 합니까? 아니거든. 그분들의 마음을 얻고 하는 것도 역시 국회의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 시민들에게 공정한 이 선거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왜 저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먼저 저에게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그런 품격 있는 국회의원이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취지를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갑작스럽게 그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셨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원래 제가 이제 오늘 이 정책 공약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며칠 있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뭐 이런 문제를 들고 오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빨리 급하게 뭐 하나 만들으라고 했더니까 이게 지금 만들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그 공약 정책은 이것입니다. 임산부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택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1년에 한 1,700명밖에 출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버스 노선이 또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배차 시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우리 고령의 노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비상시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듭니다. 119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119를 이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임신부나 또 우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택시 바우처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산부는 연간 한 1,700명 되니까 한 10만 원 정도 보조를 하면 1억 7천만 원이면 될 것 같고, 70세 이상 노인은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니까 이분들에게 연간 5만 원 정도 바우처를 이렇게 드리면은 비상시에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주에 이제 1회 이용 시 한 5천 원 정도 된다고 본다면 한 10회 정도는 이용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17억 5천만 원. 그래서 전부 합치면 20억 미만이면은 이 교통 취약 계층이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당선되면은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제가 지난번 출마 기자회견 때 제가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렇지 않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특히 복지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갈 것이고, 한 3일에 한 번 정도는 공약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우리 언론인하고도 좀 토론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말씀 계십니까? 김석희 의원이 예. 신장 컷오프에 대한 그 평가, 그 결과를 예. 본인이 요구를 하면 알려진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요구를 하면요. 예. 본인이 확인하면 것이다. 확인하면 그렇게 당이 나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물으면 가르쳐 준다. 물어봤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하진 않는데요. 이미 1월 달부터 제가 컷오프를 언급하고 다녔거든요. 몇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지금 제보를 했는데 직접 들으신 분이 얘기를 하고 또 나중에 컷오프를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들은 분이 항의를 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니까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봐서 한 것 같아요. 그건 한 것 같고 또 일부 인사들이 또 저한테 직접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컷오프의 신뢰성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미련은 없어요. 없는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앙당에 대해서도 미련을 안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가 해야 될 것은 당당하게 시민당이라 그랬으니까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제가 승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 예. 지금 벚꽃 마라톤 하면 김석희 의원하고 만났다는데 시간하고 장소를 좀 알려주세요. 그 벚꽃 마라톤 그 출발 직후에 어디 갔냐면은 그 곰탕집 있죠, 그게. 예. 곰탕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김 의원의 제의로 그 앞에 있는 그 커피하우스가 있어요. 바로 앞에 그 커피하우스에 가서 차를 시켜놓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긴 이야기도 없고 김석희 의원은 앉으면 국가와 민족을 얘기를 하잖아요. 주로 국가와 민족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것이지 이런 언어 생활 속에서 국가와 민족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은 가슴 속에 있고 우리 언어 생활 속에서는 따뜻한 정감이 있는 그런 언어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국가와 민족을 중시하는 분이라서 막 그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는 이 컷오프를 제가 백방으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런 이야기가 그게 나는 굉장히 싫은 발언이었어요. 그 발언은 이미 여러 차례 벌써 자기가 언급했던 이야기들이고 막 그래서 그러고 공천관리위원회는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월요일 날 개최되어 있는 그 공천관리위원회 소식을 저한테 회의도 안 왔는데 어떻게 컷오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도당 공천관리위원장 강석호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만났어요. 그래 멀리 계시는 분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자기도 잘 모르겠네. 회의도 안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지 하면서 어쨌든 김 의원하고 이야기를 잘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결정을 김 의원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본인이 이제 그만하고 넘어가야지. 가만히 하면 내가 자꾸 나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누가 컷오프를 언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나한테 제보를 해가지고 그대로 정인 서겠다 합니다. 그럼 한번 밝혀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품이 떨어지는 짓을 왜 자꾸 해요? 왜? 대충 하고 이제 정리하고 나는 선거에 전념하고 싶어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건드리냐 말이에요. 국회의원 품격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만해야지 이제. 예.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공천 끝났으면 끝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저보고 사과하라 하고 이렇게 사과할 사람은 자신이지 내가 무슨 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거요. 자기가 지금 공천 관리한 거지 내가 한 건가? 왜 나한테 사과를 그럴 건 아니지. 그건 내가 볼 때는 품격 있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한 이야기를 안 했다 하고 이러니까 이거 답답한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나도 이야기를 안 하잖아. 그걸 이야기할 건 뭐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있을 수 있겠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시민들은 오해를 하죠. 아, 최양씨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할 건 없잖아요. 그래 뭐 한다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 맞춰도 되겠습니까? 오늘은 사회도 없고 제가 시작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